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고1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4번부터 37번까지 갈래복합 해설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12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가작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가작품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민가입니다. 일민가. 자, 일민가를 보니까 일민이 뭔가 백성민자인데요. 밑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학식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지 않고 묻혀 지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벼슬, 관직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묻혀 지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자연에 묻혀 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이 작품에 들어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화자는 속세에서 갈등을 겪고 결국 자연에 은밀히 거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연을 통해 위안, 컴포트를 얻기도 하지만 번민을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을 인식하며 자연의 삶에서도 세상에 대한 마음은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 실패자 모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내적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 갈등, 이제 심리적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을 바꾸고요. 오른쪽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 몸이 늦게 나서 세상에 할 일이 없어. 이 늦게 났다는 것은 이제 예전에 고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다, 이런 뜻이고요. 고대에 태어나지 않고 고대에 비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벼슬을 하지 않는다, 관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호의 강과 호수죠. 강과 호수. 그러면 자연입니다. 자연의 임자가 돼요. 주인이 돼요. 강호는 자연이죠. 그리고 풍월은 바람과 달이죠. 늙어간다. 물외청복이 없다 하려면은 게 있기는 있는데, 그죠? 있기는 있는데 없을 수는 없는데, 자, 물외청복은 자연에서 누리는 맑은 행복을 말합니다. 내가 자연에서 느끼는 맑은 행복이 있긴 있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이제 자기 성찰을 합니다. 애달픈 일도 많다. 안타까운 마음을 말합니다. 뭔가 안타깝고 아쉽다, 미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고 많다, 하다도 많다는 뜻입니다. 많고 많다. 만물에 귀한 것이 사람이 읒뜸인데, 동물에 비해서 사람이 이제 가장 위한데 그 중에서도 남자고, 이목종명. 그럼 위는 귀 이자고요. 목은 눈 목자입니다. 얘가 귀가 밝고 눈도 맑고 총명, 이제 똑똑하고 명석하고 총명하고 다 갖춰져 있는데, 평생에 먹은 뜻이 내 한 몸에 부기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고 지업, 뜻을 품은 업입니다. 뜻과 관련된 뜻을 품은 학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업에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놓쳐서 백수, 흰 머리입니다. 흰 머리에 공명을
공명은 이게 흰머리는 이제 노년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공명은 업적이나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를 겨우 이뤄내니 뒤늦게 이제 이뤘다. 뭐 과거에 급제했다. 종적이 저하다는 두려워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익숙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새로 세상의 길도 속세를 말합니다. 기구하여. 이때 기구하다는 건 팔자가 기구하다가 아니라 바로 험하다. 세상길이 험하여 수년 동안 낮은 벼슬로, 그러니까 내가 겨우 이뤄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낮은 벼슬로 남을 따라다니다가 삼춘이는 석 달 봄빛 정도 됩니다. 봄빛이 쉬가니 하니까 이거는 세월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촌초심이 그지없어는 끝이 없어고요. 끝이 없다. 없어. 촌초심 각주 한번 볼까요? 촌초심은 그러니까 부모 은혜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 그러면 간단하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이 끝이 없어서 동장을 비롯하고, 동장은 여러분 그 구리로 만든 도장입니다. 도장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만든 도장이나 휘장. 그럼 이거는 이제 벼슬아치들이 차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차는 거. 그다음에 오마를 5마리에 5마리 말을 바삐 몰아 남쪽 지역 백리지에 백리의 땅에 여민 휴식 백성과 함께 백성과 더불어 휴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려고 했는데 흰 모진 범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 범은 좀 상징적으로 정치적인 환란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표면상으로 물음표지만 사실은 느낌표 정도로 보입니다. 가뜩이란 엷은 환정은 벼슬에 대한 욕구, 벼슬욕이라고 할까요?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다. 그럼 정치적 순환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에서 해고되었다. 젖은 옷 벗어놓고 황간으로 갈아입고, 이게 황간은 노란 모자라는 뜻인데요. 이 모자는 이제 평민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젖은 옷을 벗어놓고 황간으로 하더니 그 고향에 돌아오게 됐다. 신분이 강등되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채는 채찍입니다. 쥐어들고 호연이 돌아왔는데, 그러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귀향을 했습니다. 산천은 옛과 같은 고 소나무 대나무가 반기는 것. 소나무 대나무가 반가워하는 것 같다. 자, 이거는 이제 자연이 되겠죠. 시비를 찾아들어. 그러면 시비는 살인문을 말합니다. 옛날에 초가집 앞에 바로 쌀이나무로 만든 문 찾아들어 삼경을 다스리니. 삼경은 이제 보통 은자가 사는 곳을 말합니다. 은자가 사는 곳, 쉽게 말하면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쳐둘게요. 동그라미 다 자연이죠. 금서일실, 금은 이제 비파 가야금이고요. 가야금, 그 다음에 서는 서적입니다. 서적이 들어있는 한 방에, 이 방에 사는 것도 이 안이 내 분인가 하는 건 이것은 내 분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리법입니다.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삶을 느끼고 있습니다. 암 내에서 고기를 낚고 뒷산에서 약을 캐어 약초를 캔다. 자, 됐고 수업,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업을 손으로
하는 일을 일로 삼아 연연 남은 남은 삶을 보내고 있는데 인생의 지극한 바로 즐거움 이것밖에 없구나. 즐거움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영탄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잔의 술은 바가지로 된 잔이죠. 술잔입니다. 바가지로 된 술잔에 술을 부어 알맞게 먹은 후에 술 나오면 풍류를 상징합니다. 수조가는 그냥 노래로 보시고 길게 먹고 혼자 흔들대니 춤을 춥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호탕하게 미친 흥을 행여 남이 알겠는가? 그러면 남이 모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남이 알겠는가는 원래 안다는 뜻인데 여기는 모른다 정도로 보시고 서리법으로 보겠습니다. 벌써 저물었느냐? 날이 저물었답니다. 벌써라는 뜻이고요. 먼 산에 달이 떠오른다 해서 자연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하여 쉬어보자 청유법이고요. 바위에 배를 메어라 바로 명령법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노비종한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페랭이를 빗기 쓰고 페랭이는 모자이고요. 그 다음에 오죽장은 검은 대나무 까마귀 옷자네요. 검은 대나무 강릉에 오죽헌 있잖아요. 대나무 중에 우리 줄기가 초록색이지만 약간 검정색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걸로 된 지팡이를 등산 스틱이죠. 흩어 짚어 모래둑을 돌아서러 석경 돌길입니다. 고1 모의고사 치고는 잔인하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올라가니 오류댁 중국 시인 중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연명이 집 앞에 5개의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오류댁입니다. 도연명 집은 바로 상쾌한데 깨끗한데 정도로 보겠습니다. 깨끗한데 경치가 새롭구나. 경물은 경치 새로워라는 새롭구나. 감탄형 종결음이 사용해 영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소나무 그늘에 흩어 걸으면서 산책을 하는 거죠. 걸으며 워킹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먼 곳 가까운 곳을 바라보니 물에 비친 달이 영롱 빛나서 하늘과 땅이 제각인 듯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 위에 달이 뜨고 요 물에 달이 비추니까 하늘과 땅이 제각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히히호호하여 히히호호는 원래 밝게 비춘다는 뜻도 되지만 이제 달빛을 말하는 것이지만 원래 또 뜻이 백성의 삶이 바로 즐겁고 평화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움을 말합니다. 신세를 내 한 몸의 형세를 다 잊겠구나. 이 중에 맺힌 마음은 바로 미련인 거죠. 미련은 북궐에 달려 있다. 그러면 북쪽 궁궐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임금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자기가 신분이 강등된 거 임금이 처분한 거고 다시 복권하는 것도 임금에게 달려 있다 보시면 되고 자기 고향이 아무래도 한양에 비해서 남쪽에 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죠. 사안의 바로 사죽도사 옛일이 오늘일세라고 있는데 이거는 고사와 관련됩니다. 밑에 사안의 사죽도사는 진날에 사한 사람이 음악으로 시름을 달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일이지만 오늘이라는 거는 자신도 음악을 통해서 시름을 달래고 있는 처지다라는 거죠. 내 근심 바로 이 맺힌 마음인 바로 미련이죠. 무익한 줄 모르지 않지만 바로 이익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 알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천성이 변함이 내 천성이 성격이 변하지 않으니 진실로 가소롭 또는 웃음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이 나오는구나. 두어라 내비두어라 강과 호수의 일민 능력은 있지만 자연에 응거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축성순하리다. 그러면 임금이 장수하기를 축원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자연에 살면서 만족하긴 하지만 세상에 나가지 못한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보던 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자를 잘 모르고 고전시가 어휘에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서 풀이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나의 공통점인데요. 서리법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지명은 남주 정도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현장감인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청각은 노래 부르는 거 있었고요. 다음에 연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장난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려고 했더니 이건 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 있겠네요. 나에 있겠네요. 나 작품 보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에서 가려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36번이죠. 자, 오만은 말이잖아요. 과거의 자신을 왜 억압합니까? 말도 안 되죠. 다음에 옷은 가의 옷이 어딨죠? 젖은 옷을 벗어났다는 거죠. 자연 풍경 감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속세 입었던 옷을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송죽은 새로운 공간에 돌아와서 만난 소재다라고 해야 되는데 송죽이 반가워하는 산천은 의고하다잖아요.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원래 아는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고향은 돌아온 건데 새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없죠. 산과 개천은 옛과 같으니까 다른 시간적 배경, 화자 행동 시간적 달은 당연히 밤이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이 되겠고요. 행동 변화인지를 보겠습니다. 달이 오르는데요. 그만 쉬어보자. 배를 메어라 하니까 행동 변화가 맞죠. 휴식을 취하다가 배를 메어라 하니까 배를 타고 있다가 정박을 한다 그러니까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류댁은 동경하는 행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류댁은 쓸쓸한데 정도로 보니까 근데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자, 37번 일단 보겠습니다. 37번을 보니까 고기를 낳고요. 뒤에 약초를 캐고 인생 지락을 느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위안을 얻는 게 맞네요. 일단 1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내가 가야금과 책을 읽는 방에서 내 분수로 느끼는 것은 이거는 속세로 돌아가고 싶은 고민하고 관련이 없죠. 책을 읽는다고 속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번 찾았고요. 답을 3번을 찾았고요. 다음에 내 근심이 바로 이익이 없다는 걸 알긴 알아요. 하지만 천성이 몇 보편에서 번민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성찰은 꼭 잘못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는 거 다 성찰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 낱말 뜻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강호의 일민이여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겠다. 그러면서 응거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 작품을 보기 전에 보기 또 보겠습니다. 자신과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깨닫고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기력했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대상을 발견했는데 이 둘이 서로 반대되더라. 그러면 내가 너무 못났다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지, 동그라미를 본받아야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좀 무기력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 봅니다. 그걸 보면서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극복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목은 화춘의장인데요. 화춘은 꽃 피는 봄이라고 보면 되겠죠. 꽃 피는 봄.
자, 의장이란 낱말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의장이라는 단어는 시각을 통해서 느끼는 미감 정도 됩니다. 꽃피는 봄에 시각을 통해서 느끼는 미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필입니다. 이효석이라는 현대 수필이고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잠깐 바꿀게요. 붉은 튤립의 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튤립이라는 꽃이 있고요. 나무 장미의 만발한, 가득 핀 이랑이 늘어서고, 그럼 요건 다 꽃입니다. 튤립과 그다음에 장미, 그다음에 달리아, 한편으로 우방에 화렵수입니다. 화렵수 나무입니다. 온통 푸른 보료를 편다. 보료는 원래 담요 같은 건데요. 담요를 편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입니다. 가구는 길거리입니다. 길거리니까 여러분 도시라고 봐도 되고요. 좀채 얻어볼 수 있는 귀한 경치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손쉽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은 행복하다. 그 한 조각의 밭을 다스려 아름다운 꽃을 보이는 사람은 놀라운 재주 있는 사람도 장정 남자 어른도 아니라 별 사람 아닌 한 사람의 60이 넘은 노인이다. 60 넘은 노인이 있습니다. 꽃을 보여주는 사람이 봄에 씨를 뿌려 꽃을 피우고 가을에 뒷거둠을 마치고 마무리입니다. 다시 갈아엎을 때까지 그 밭을 만지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을 주목하면 됩니다. 60 넘은 노인. 이 사람은 참으로 60옹입니다. 단 한 사람인 것이다. 씨를 뿌리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루도 번기는 날이 없어. 쌤이 번기는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도 어기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하기도 일을 거르는 어기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만 되면 이 60 넘은 할아버지는, 옹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옹자입니다. 할아버지는 보의 쟁기, 농기구고요. 농기구를 싸가지고 꽃밭을 가꾼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타난다. 살수는 물을 뿌리고요. 물 뿌리기. 그 다음에 중경 시비는 바로 비료를 주는 것이고요. 제초, 잡초, 재료, 제거이고, 배토는 흙을 북돋은 겁니다. 북돋기입니다. 이제 물에 쓸려 내려간 흙을 볼록하게 북돋아 주는 겁니다. 뿌리가 드러나지 않게끔 흙을 북돋는 겁니다. 그때 따라 일과는 소홀이 없으며 일정에 필요한 과정이 10평의 구석구석까지 알뜰히 미쳐 이윽고 제때 아름다운 성과를 맺게 한다. 옹은 허리가 휘고 기력이 부실하나 서두르는 법이 없이 이 할아버지는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말하는 법 없이 날이 마치도록 묵묵히 일하며,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되게 성실하죠. 성실합니다. 그의 장기가 미치는 뒷자치는 면목이 새롭고 아름다워진다. 침착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고로에 또 고통과 수고라는 뜻입니다. 수고, 노력, 의식의 표적은 조금도 눈에 띄지 않으며 도리어 한 이랑의 흙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고동에는 행동입니다. 만신의 몸에 가득한 희열이 드러난다. 근데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죠. 성실하게. 때때로 얼굴을 마주칠 때 아이같이 방긋 웃어주는 동심의 표정을 읽으면 그를 괴롭게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0평 속에서 천진하게 장난하고 예술하고 있는 것이라 번역된다. 참으로 50평 속에서 그의 생활은 이제 화단 가꾸는 할아버지, 실은 노동입니다. 노동일이 아니라 즐거운 예술이라고 보여진다. 근로와 예술은 동시에 가진 생활의 미와 노동의 예술화, 진부한, 그러니까 뻔한, 지루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노동의 참된 경지를 구체적 신뢰로 나타나는 육시봉에 보이는 것이다. 자, 여기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칭찬입니다. 작가는 화자는 이 육시봉이 보이는 어떤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보이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의 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기에서 대조된다고 했고, 화자는 무기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시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아까 이게 성실이라든지 직업 정신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죠. 생산만이 아니라 미를 겸했으며 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연쇄법이 있습니다.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처럼. 그다음에 생산의 열매가 아울러 온다. 반드시 꽃밭을 가꾸게 됨으로써 미를 일컬음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노동의 표정의 미를 말함이라. 일을 할 때 즐겁게 일을 하셔요. 한편 그의 착실한 자태를 바라볼 때 착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의 허리 굽은 육시봉의 여이라는 한결같은 이란 뜻입니다. 한결같은 루틴을 지키고 있죠. 생활의식에 비교 자신의 그것이 월등히 바로 저하되고 소침함을 깨닫고 부끄러운 생각을 마지 못했다. 그러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는 훨씬 노인의 삶에 보다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주기적으로 생활의욕이 절약되고 침체된 일종의 플래토 지대에 다다르게 될 때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하강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는 걸 플래토라고 합니다. 주의가 어둡고 진태가 귀하지 않고 우울점이 되어 결과는 생활욕조에서 감퇴하여 버린다. 난 너무 다운돼 있어. 무기력해. 이런 뜻이죠. 욕심이 없고 희망 없는 탓이라면 육시봉의 삶의 앞에서 너무나 보람없고 비굴하여 얼굴이 붉어질 바로 부끄러울 지경이다. 솔직하게 말하여 그 대체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어느 거리의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답답해지는 것이 당연하며 뜻없는 명랑은 도리어 바보의 행동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희망을 잘 모르면서 뜻없이 밝게 하는 것은 바보다 이런 얘기죠. 같은 세대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생활의 신조를 어떻게 세우냐고 묻고 싶은 때조차 있다. 빈틈없는 이론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행동이 없는 이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어보라고 다시 청해보고 싶다. 우울을 말할 때가 아닌지 모르나 때때로 생활의식의 저조에는 너무나 저신뢰함이 있다.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좀채 구하기 힘든 점이 내 바닥에 근본된 원인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헛구한 날 상만 찌푸리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가까운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라도 플래트를 정복하고 식물 이하의 무기력에서 식물 이상의 행으로 솟아야 할 것이다 하고 식물 이상의 생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육시봉의 생활 태도인 것이고요. 대조가 되죠. 나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의지를 이제 다져 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나 작품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33번 문제인가요? 33번 문제 우리 1, 2, 3이 나오는데 지명이 없었고요. 청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답이 랭킹이 2위입니다. 정답률. 또 오답률 랭킹 2위죠.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자, 이거는 아이들이 못 찾은 부분이 서리법을 못 찾았나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서리법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가에서는 워낙 많았지만 그래도 가부터 찾아드리면 나 먼저 찾아드릴게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자, 여기 여러분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갑론을박에 갑을 흑백에 갑과 을과 검정이다. 흰색이다. 어떻게 가려낸단 말인가 하는 거 가려낼 수 없다. 서리법 맞죠? 자, 찾았습니다. 가는 굉장히 많아서요. 여기 보시면
금서일실이 이안이 내 분이다. 이거 서리법이고요. 남이 아니 알겠는가? 이것도 서리법이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답이 1번이 될 텐데 1번은 못 골라낸 것 같습니다. 34번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겠습니다. 가구에서 좀채 얻어볼 수 있는 귀한 경물이니 아침 저녁으로 손쉽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은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치를 보고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할아버지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욕이 해소해 간다고 하면 의욕을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상인 할아버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부분. 솔직히 말하여 내가 희망을 잘 모른 채 깔깔깔 웃는 거는 내가 바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희망의 의미를 어느 정도인지 어느 거리인지 어느 내용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맞죠. 그다음에 판단 길이 없다. 그러면 근본적 원인에 대한 판단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6번은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은 글쓴이 관찰한 내용을 일관되게 행동이 나타난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는데 관찰한 대상이 할아버지 육시봉이잖아요. 일관된 행동으로 아침마다 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37번 해결하고 마치겠습니다. 2번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할아버지, 노동의 참된 경지, 가치 있는 모습 맞는 말이네요. 3번 소침함을 깨닫고 절약되었다는 것은 글쓴이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맞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다음에 육시봉의 생활에 비교해보면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은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대조하고 있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죠. 5번에 내가 상만 찌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하고 바로 그 식물 이상의 행의 생활로 여러분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이 가 작품의 일민가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르는 것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